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48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9,947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238명, 해외 유입이 10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24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수도권 학원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의 시내버스 야간 운행도 다음 달 6일까지 20%가량 줄어듭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주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20%를 넘었다며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면 집에 머물면서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가 전월 대비 6% 감소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폭이 7월부터 축소됐고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는 등 정책 효과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두고 유럽에서 집단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위가 열렸고 독일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는 4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48명 늘어서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지난 19일 297명이 발생한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9,947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3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238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91명, 경기 79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에서만 18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산발적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광주, 충남 9명씩, 대전 6명, 울산과 전남, 제주에서 5명씩,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4명, 강원 3명, 경북 2명, 세종과 전북, 경남에서 1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9명이나 늘어서 최근 급증세가 계속됐습니다. 현재 중증이나 위중 환자는 79명으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완치 환자는 70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4,973명입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10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과 관련해 국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이번 일주일은 최대한 집에 머무르고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가 앞으로의 증가세를 꺾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분수령인 만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지난 2주간 확진 사례 중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0% 넘게 발생했고 특히 의료기관, 요양시설의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차장은 지금은 그 어떤 시기보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줄 백신은 국민 여러분으로 일상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다음 달 6일까지 밤 9시 이후 수도권 음식점 영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음식점 출입을 막자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사람들이 몰리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로 붐비던 먹자 골목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음식점들은 서둘러 영업을 끝낼 준비를 하고 손님들도 귀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포장과 배달을 제외한 수도권 음식점에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됐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이 음식점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겠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면서 이처럼 일찌감치 영업을 끝내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음식점 업주들은 매출이 줄고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랐습니다. 재난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 얘기하다 보면 이번 참에 다들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라도 지켜야지 다른 데는 하질 않으니까. 손님들 역시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내가 잠깐 불편한 것보다 일단 이게 좀 수그러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첫날 특별 전수 점검도 벌였습니다. 9시 이후 음식점 등을 돌며 상인들에게 방역 조치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업이 어려우시겠지만 잘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렵죠. 서울시는 특별 점검을 이어나가고 다음 달 6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1차 집합 제한 조치에서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이제 집합 금지로 바로 가고요. 집합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다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리가 따릅니다. 다만 일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사람이 몰리는 모습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편의점에도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7일간 수도권에 있는 학원들의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됩니다. 중대본이 300인 미만의 학원과 독서실 등에도 집합 금지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대본은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교습소는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집합 제한 조치 대상에는 포함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어길 경우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도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 횟수를 현재 4,554회에서 3,664회로 910회, 약 20%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개 혼잡 노선과 심야버스, 마을버스는 감축 운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른바 노마스크족은 여전합니다. 10월부터는 직접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인데요. 적발 방식이나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우려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식당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지키지 않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턱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 쓰는 이른바 턱스크. 아예 마스크를 손에 들고 가는 시민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싶어도 끊이지 않는 마스크 시비나 폭행 소식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을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써줬으면 하는 이런 혼자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들 가지고 있겠죠. 실제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다가와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불안해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폭행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셨다가 싸움이 일어났다는 경우를 좀 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자리를 피할 것 같아요. 마스크 시비와 난동이 끊이지 않자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앱에 신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마주쳤을 때 직접 착용을 요청하지 않고 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자치단체들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적발 방식이나 과정 등을 두고 다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찰이나 구청 인력들이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정차돼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증거를 남겼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만큼 자발적인 동참 노력 못지않게 노마스크족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불안함과 답답함, 나아가 무기력증까지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우울증인데요. 전문가들은 극복하려면 마음 방역과 정보 방역도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가 된 사랑제일교회. 교회 근처 가게마다 휴업을 알리거나 교인 출입을 제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 힘들었던 인근 상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퍼지는 확진자 소식에 자포자기한 심정입니다. 지치기도 많이 지치죠. 하루 종일 가게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좀 밖에 돌아다녀야 가게를 찾아와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특히 더 교회 인근이다 보니까 얼어붙은 상반기 채용이 이제 풀리려나 기대했던 취업 준비생들은 또 기약 없이 미뤄진 공채 일정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진 목표에 무기력까지 찾아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뜰지 약간 희망이 없는 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집중도 안 되고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반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불안과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우울증 상담 건수는 어느덧 4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현재 상황에 맞게 소소한 취미를 즐기고 주변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며 마음을 달래는 게 극복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대면도 할 수 없고 여러 운동이라든지 제약이 걸리죠. 그렇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걸러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온갖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도 퍼지고 있는 때인 만큼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더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만 신뢰해야 합니다. 소위 인포데믹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 그리고 이 굉장히 부정적인 정보들이 지나치게 확산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무엇보다 좌절감이 계속돼 두통이나 불면증이 시달릴 때는 주저없이 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명 중 3명 정도는 3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거리 두기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 조치는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응답자 500명 가운데 59.5%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31.3%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직접 거리두기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눠봐도 열의 6 정도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응답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을 세분할 경우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 응답자는 열의 8 정도가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부산과 울산, 경남권에선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 비교적 정부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는데 60세 이상의 경우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도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보수층의 경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반면 중도와 진보층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다만 강화된 2단계 조치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더 늦기 전에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모든 일상이 멈추게 됩니다. 출근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지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곳 원래 혼잡하기로 유명한 서울 지하철 9호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대중교통은 변함없이 운영되는데요. 대신 콩나물시로 갔던 지하철 모습은 이렇게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 시행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하고 민간기업엔 모든 직원의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집회는 물론이고 회식이나 각종 모임에도 10인 이상 집합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시키는 것이 거의 모든 일상 영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음식점에서 10명 미만일 때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포장이나 배달은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은 이렇게 배달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정에서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른바 배달 대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사실상 봉쇄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영화관, 목욕탕, 헬스장, 공연장 등 중위험 시설까지 모두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외출해도 갈 데가 별로 없어 이른바 방콕 집콕 말고는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도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아니니까 답답한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받으니까 재미없고 우울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직장도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밤 9시가 지난 서울 번화가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인데도 도심은 이미 이렇게 텅 비었는데요. 이 3단계는 분위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아서 불빛조차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나 음식점이 문을 열기는 하지만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이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의미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지난달 소비가 전월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감염증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가 전월 대비 15.4%, 의복 등 준내구재가 5.6% 감소하는 등 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는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지난 2월 6% 줄어든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2.2%가 줄어서 2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전 산업 생산은 0.1%가 증가해 2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 제한 조치를 두고 유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마스크를 벗자는 구호가 잇따랐고 독일에서도 4만여 명이 모이는 마스크 착용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건물 앞 계단. 4만여 명에 가까운 시위대가 모였고 이들 중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치며 의회 건물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제한 조치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Wir halten Corona für eine ungefähr normale, schwere Grippe und nicht mehr. Und das möchten wir so besprochen wissen. 일부 시위대는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옛 독일 제국 깃발도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또 다른 논란을 빚었습니다. 옛 독일 제국의 깃발은 나치 독일을 연상케 한다며 비판과 함께 극우 시위대 출현을 경계하는 정부의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Ganz wichtig, dass man den Rechtsextremismus nicht unterschätzt. Wir müssen sehr sorgfältig sein. 영국 런던의 트라팔거 광장에도 정부의 코로나 관련 각종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기라면서 모두 마스크를 벗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원에 모인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도 마스크를 손에 들고 흔들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창궐 이후 지난 수개월 동안 억압적인 권위주의를 견뎌왔다며 이제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e suis venu ici parce que j'adhère complètement à ce besoin de liberté qui s'exprime maintenant depuis des mois parce que nous sommes en train de subir des lois liberticides.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3상 임상시험 전에 승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신뢰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스티브 한 미 식품의약국 국장은 인터뷰에서 3상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히 승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백신을 통해 얻는 이득이 위험성을 능가할 때 집행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한 뒤에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3상이 끝나기 전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도 신속한 백신 승인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대선 전 백신 개발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The vaccine, I'm optimistic that it'll be probably around that date.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문우신 재무장관과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최근 3상을 마치지 않은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 속에는 대선 전 백신 공급을 통해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바꿔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신속 승인이 현실화할 경우 부닥칠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효과 못지않게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백신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의료계와 보건학자들은 백신의 신속 승인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 thought that there was likely a danger in doing this before we know how safe and effective this vaccine is. And we have to worry not only about making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but creating confidence in the public so that they desire to actually take this vaccine.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속성 개발에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승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의 구스타부 멘지스 의약품 생물학 제품 총괄 담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승인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게임 업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서버에 바로 연결해서 즐기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